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톡파원 25시 JTBC의 제6회 파일럿 방송 비슷한 포맷입니다. 6부작으로 진행되는 톡파원 25시. 이찬원 씨가 출연하고 전현무 씨, 김숙 씨, 양세찬 씨, 또 미국 천재 타일러 씨, 다니엘, 일본 사람 타쿠야, 알베르트 등등 외국 청년들이 출연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시청률은 높지 않습니다. 물론 이 프로그램이 지금 초반기라 시청률이 그닥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. 이찬원 씨는 시청률을 떠나서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출연을 잘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워낙 패널들이 많기 때문에 멘트할 그 분량은 그야말로 연예인들이 제일 챙기는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찬원 씨에게 이 톡파원 25시는 굉장히 많은 공부할 거리를 제공하고 공부할 기회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번 주에는 세계의 주택 문제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한 주제로 방송이 됐습니다. 그 문제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찬원 씨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찬원 씨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세계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다 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다는 거 이찬원 씨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될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즉 공부, 세계 문화와 세계사를 공부하는 그런 훌륭한 기회가 될 것 같다. 시청률이 많지 않더라도 아주 내용이 훌륭한 프로그램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이찬원 씨의 또 이 번뜩이는 그 실력, 찬또외기 실력이 또 어김없이 발휘됐습니다. 즉 전세 문화, 주택 문화 중에서 이제 세계에 실시간으로 집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. 옛날에 집이 이랬고 미래의 주택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외국의 주택 문화를 둘러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이 전세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. 미국 같은 데는 전세가 없어요. 거의 다 월세, 깔세죠. 깔세나 월세 중심으로 주택을 빌려서 쓰곤 합니다. 그런데 이찬원 씨가 전세에 대한 그 분석을 내놨습니다. 아주 이찬원 씨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대한민국은 신뢰에 기반한 문화를 가진 생활문화, 국민들이 서로 믿는 그런 신뢰를 가진 국민성이기 때문에 전세라는 것이 가능하다. 이 전세 문화를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인도, 볼리비아, 한국 정도라고 합니다. 이것도 이찬원 씨가 얘기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. 한국, 인도, 볼리비아,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많은데 이 3개국 정도가 전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외국에는 이런 걸 안 쓰냐. 그러니까 외국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몇 억씩, 심하게는 10억, 20억씩 전세로 돈을 남한테 맡기느냐.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문화는 있을 수 없는 문화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참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주택 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외국에서 보면 어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하게 살아?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는 문화입니다. 어쨌든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 문화는 이찬원 씨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들으면서 맞다, 그럴 수 있겠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. 또 외국에서는 그 겨울 동안에는 임차인, 본인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것도 알게 됐답니다. 임차인을 임의로 퇴거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럽니다. 그렇죠.
집이라는 것은 생활의 기반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얘기. 또 비아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주택 모기지론과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가 봅니다. 이렇듯 이찬원 씨의 그 전문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톡파원 25시였습니다. 저는 이 외국 문화를, 주택 문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. 주거 문화도 지금 세계 선진국 중에서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는 자부심이, 뿌듯한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날 이번 주 톡파원 25시에서 보여준 주택 문화가 선진 대국이었습니다. 미국, 도쿄, 이탈리아, 호주, 브리즈번, 또 프랑스, 다 선진국 아닙니까?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든 잘 살고 있는 선진국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탑 클래스라는 것을 느끼면서 뿌듯했습니다. 아,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어? 선진국 주거 문화를 제끼고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 너무너무 선진국화되어 있는 거예요. 물론 뭐 도쿄는 워낙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호텔도 뭐 굉장히 좁고 뭐든지 그냥 조금 하지 않습니까? 좀 뭐라 그럴까? 옹색하다 못해 좀 졸렬하다고, 졸렬은 아니죠. 하여튼 그렇게 뭐든지 차근차근 하니까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소파를 피면 의자가 침대가 되고 이런 문화인데,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그 1인 오피스텔 정도가 125만 원, 월세가 10평. 근데 한국은 강남 청담동에서 한 70만 원 정도면 된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도쿄의 주택비가,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. 프랑스 이런 데는 또 이제 문화재가 많은 건물 뭐 하나하나가 다 문화재이다 보니 새로운 건물, 현대 건물들이 없으니까 그 현대 건물에 사는 것이 MZ 세대에게는 굉장히 로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에펠탑 근처에 있는 그런 그 주거 문화, 오죽하면은 그 에펠탑 그 근처에 있는 그 신축 건물, 현대 건물을 사는 것이 그 젊은 세대들의 로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프랑스도 역시 11월 30일부터 3월까지는 아무리 임대 기간이 끝나도 강제 퇴거를 못 한다 그럽니다.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교세권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 역세권이 중요한데 그 이탈리아는 교세권, 교황청을 비롯해서 그 주변 숲 있고 그런 데가 비교적 비싸다 그럽니다.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하철도 3개 노선밖에 없어서 그 역세권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, 분양권, 청약, 전세 이런 단어는 이탈리아에는 아예 없는 단어라 그럽니다. 우리나라랑은 많이 다른 거죠.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그 무슨 하우스, 그 딜럭스 하우스를 좀 보여줬죠. 뭐 부촌이라 그러는데 뭐 수영장도 있고 선착장도 있고 뭐 드림 하우스라 그러는데 그 정도 주택 가진 사람들 많아요. 우리나라 한 13억 정도 된다. 집값 우리나라보다 싼 편이죠. 그리고 호주에서는 젊은 세대들은, MZ 세대들은 쉐어하우스를 많이 산다. 쉐어하우스는 한 집에서 방마다 각자 돈을 내고 모아서 한 집을 얻어서 같이 한 집에서 방마다 다른 거주자들이 사는 것이 쉐어하우스라고 그러죠. 그런데 한 170만 원 정도, 그러니까 세 사람이 살면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임대료, 월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그 정도인가요? 그렇죠. 그 정도.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 그 주거 문화를 보여줬습니다. 아, 이탈리아에 한 집이 있군요. 그 토스카나 지방은 뭐 굉장히 휴양지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? 여기에서 이제 그 집이 한 2만 평. 이거는 옛날에 봉건 시대에 그
영주가 살던 그런 집 아닌가 싶은데 집이 10채가 있고 뭐 포도밭, 올리브 농장, 뭐 올리브 기름 공장, 포도주 공장 이런 것이 다 2만 평 안에 있는데 54억 정도라고. 집도 10채나 있고 호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54억 정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집값, 주택값을 보유하고 있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거문화 수준, 집값이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이다. 탑 클래스 수준이다. 미국이 참 빠졌군요. 미국도 집이 얼마나 허름한지 바닥이 들떠 있고 뭐 하여튼 그 주거 문화가 미국 뉴욕 한국에 하면 강남으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훨씬 선진국보다 앞서 있다. 뿌듯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또 한류 문화가 세계에서 어떻게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장윤정 씨가 출연해서 다음 주에는 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. 재미있습니다. 재미있습니다. 찬원 씨의 그 똑부러지는 전문 지식이 번뜩이기도 하고 또 세계의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상식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